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즐기는 공간만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업무, 교육, 마케팅 홍보, 채용 박람회, 부동산 건설, 워크숍 등등 전 산업으로 확대 중이며 또 이에 따라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307억 달러, 약 34조 1077억 원! 일상생활에서 뭐가 바뀔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출근이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버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직원 수가 2,500명이거든요. 네. 2,500명이 이제 모두 다 가상일에서 일할 수 있는 컴퓨터버스라는 공간이 이제 마련돼서 이미 시연이 됐었고 그리고 EXP 리얼리티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고요. 네. 국적으로 따지면 20여 개국이 넘는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나스닥 상장 기업인데 같이 일하는 에이전트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7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훨씬 코로나 이전부터 100% 가상 근무를 하셨었어요. 이 회사가 바로 2022년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4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구글은 7위거든요. 구글보다도 훨씬 좋은 기업이 구글이 7위입니다. 야.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주변에 잘 보면요. 네. 영구재택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뭐예요? 하이브리드 근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가상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필요한 경우에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형태인 거죠. 다이슨 같은 경우도 이미 버추얼 스토어라고 해서 자기들 이제 가상의 가게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이슨의 최신 상품들을 막 경험해 볼 수 있죠. 실제로 구동시켜보고 청소기도 그 안에서 해보고 그 성능들을 다 이제 확인해 보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구현 정도의 한 10%나 될까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이제 2000년대 초반이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인터넷은 1900년대 후반쯤이고 네. 그 전에 이미 그런 기술들은 군대에서 다 있었던 거죠. 알파넷이라고 하는 동작 방식들이 있다가 이것들이 민간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뭔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기술이 이미 그 기술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축적돼 왔던 그런 흔적들이 쫙 쌓여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증강현실, 현실 공간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 등이 겹쳐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게 포켓몬이 아니라 네. 휴대폰으로 보는 포켓몬이 아니라 내가 안경을 썼는데 포켓몬 대신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같이 바둑을 둘 수도 있고 체스를 둘 수도 있고 너무 좋다. 햅틱 글러브로 하는 장갑을 꼈을 때 예. 서로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만나서 악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악수하는 감각을 촉각을 햅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햅틱 옛날 연어의 햅틱 할 때 그 햅틱 아니에요? 옛날 사람. 예. 두 번째는 라이프로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직접 또는 기기를 통해 기록하고 가상의 공간에 재현,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간 안에서 뭔가를 활동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면은 이 기록들이 다 이제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얘기를 들었던 거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네. 열심히 뛰어다니면 휴대폰 위에 내가 뛰어다니는 동선이 기록이 다 기록이 된다. 세 번째, 거울 세계인데요. 실제 세계를 그대로 투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를 말하는데요. 3D 서비스인 구글어스가 대표적인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구글어스.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구글어스도 말씀하신 그 사례에 해당이 되고 이거보다 더 이제 진화된 세계들이 또 생겨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현실과 똑같은 복제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나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해보기 굉장히 위험한 어떤 홍수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조건에서 홍수가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아주 그냥 지능화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거죠? 네, 네 번째는 가상 세계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사이버 공간을 의미합니다. 네. 실제 세계를 확장시켜서 유사하거나 새롭게 창조된 세계로 다중 접속을 지원하는 온라인 게임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제페토라는 어떤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네 가지 형태가 사실 다 있습니다. 자체로 버추얼 월드잖아요. 근데 그 버추얼 월드 안에 특정 공간을 현실처럼 모사해서 똑같이 만들기도 하죠. 한강을 만들거나 그러면 거기는 약간 이제 우리가 현실과 같은 복제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제페토라는 곳 안에서는 AR 카메라를 통해서 아바타와 어떤 현실 공간 위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페토 안에서 생활하는 저희 모든 생활 기록 데이터들 다 남게 되죠.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지죠. 왜냐면은 이게 모든 생체 데이터들까지 해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예.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그만한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유출되면 정말 큰일이 생기는 그렇죠. 거고. CCTV도 문제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혁신 어떤 서비스나 기기들이나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있군요. 다 너무나 많습니다. 예. 메타버스는 MZ들의 세상이다. 보통 이제 저희가 언론을 보거나 그런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도 나는 제페토 안 쓰고 로블록스 안 쓰는데
다 노는 친구들은 다 그 친구들이니까 그들의 세상이고 나는 좀 먼 것 같다. 가상 세계 안에서 낚시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상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강태공이 돼보는 건데 네네네. 우리나라 전국의 유명한 낚시터들을 다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낚시도 하고 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쉬기도 하고 물고기가 물잖아요. 네. 그럼 거기 진동이 옵니다. 와요? 아, 손맛이 네, 느껴져요? 손맛이 와, 와요. 대박. 이게 진동이 오게 됩니다. 가장 많이 즐겁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영국에 계시는 과거의 용어로는 치매, 지금은 신경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노인분들? 예, 노인분이 정말 아. 재밌게 지내시는 공간이세요. MG에 국한되지 않죠. 예, 그런 세상에 확실히. 속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아, 싶고 오케이. 또 하나의 또 오해와 진실이라면 메타버스는 게임이다. 네. 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체감되는 그런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해요. 예, 이 산업 안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는 기업을 많이 아실 텐데 네.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웨이모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는데 네. 시뮬레이션 시티라는 거를 발표하거든요. 이 시뮬레이션 시티라는 세계는 현실에 있는 공간을 똑같이 만든 가상 세계인데 이 안에서도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좀 변화가 있나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예, 맞습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는 올해 이제 1월 달에 흔히 말하는 메타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자신들의 비전을 발표를 하게 되죠. 예. 예. 물리적인 이동을 하면서도 새로운 가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저희 넷이 어떤 버스를 탑니다. 네. 셔틀을 타는데 이게 네. 자율주행차예요. 저희는 운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희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예. 가상의 화성을 한번 가볼까요? 화성. 예, 화성이요? 실제 지금 화성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화성에는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이 지금 화성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저희에게 전송을 시켜주면 저희는 차 안에서 가상의 화성으로 로그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이 메타버스가 사실 어떤 기대의 정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는 다음 단계는 이제 옥석이 또 가려지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가 또 강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혜택을 감각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나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효과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준비들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이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반드시 안 좋은 부분들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